일의 즐거움 다시 시작하는 용기. 여러분,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신 적 있으세요? 퇴직 직후에는 참 좋습니다. 늦잠 자도 되고 눈치 안 보고 드라마도 실컷 보고 가족이랑 여행도 가고 오랜만에 친구랑 밥도 먹고. 그런데 그게 몇 달 지나면 달라집니다. 아침에 눈은 일찍 떠지는데 오늘은 뭐하지? 갈 곳도 없고 날 기다리는 사람도 없죠. 전화기도 고요합니다. 예전엔 늘 나를 찾던 전화가 쏟아졌는데 말이죠. 그럴 때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?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? 내 경험은 다 끝난 건가?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 오늘 제가 들려드릴 두 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. 아, 나도 아직 할 수 있다.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. 은행원에서 멘토가 된 방영호 씨, 분식집 사장님에서 요리 선생님으로 다시 서신 최정자 씨. 두 분이 보여준 건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작은 용기 하나가 인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였습니다. 사실 은퇴 직후의 자유는 달콤합니다. 아침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느끼던 그 답답함이 사라지고 늦잠도 자고 편하게 신문도 읽고 그동안 못 본 영화도 챙겨봅니다. 하지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그 달콤함이 오래 안 갑니다. 처음엔 웃으면서 내 인생 제2막 시작이야 했는데 며칠 몇 달 지나면 달라지죠. 가장 큰 변화는 사람이 날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. 회사에 다닐 땐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가 왔죠. 상사, 동료, 거래처, 고객. 심지어 짧은 안부 전화라도 오곤 했습니다. 그런데 은퇴 후에는요, 내가 먼저 걸지 않으면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. 이 고요함이 처음엔 편했는데 어느 순간 외로움이 되고 쓸쓸함이 됩니다.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? 나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나? 하는 생각.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건 큰 도전이 아니에요. 그냥 작은 한 걸음, 작은 용기 하나. 그게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. 첫 번째 주인공은 방영호 씨입니다. 영호 씨는 30년 동안 은행에서 근무했습니다. 매일 정장을 입고 창구에 앉아 고객을 맞이했죠. 대출 상담, 적금 권유, 카드 발급. 숫자와 사람 사이에서 하루가 쏜살같이 흘렀습니다. 정년퇴직 날 동료들이 큰 박수로 그를 보냈습니다.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. 그래, 이제는 진짜 자유다. 수고했다 나. 퇴직 후 몇 달은 즐거웠습니다.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아내랑 같이 산책도 하고 평생 못 해본 낚시도 즐겼습니다. 그런데 반년쯤 지나자 아침마다 허전했습니다. 일어나도 갈 곳이 없더군요. 전엔 바쁘게 돌아가던 전화기도 조용하고 내 경험은 이제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나?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웃음은 줄고 하루는 유난히 길어졌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 게시판에서 안내문을 봤죠. 청소년 금융 멘토 모집. 순간 마음이 두근두근 했습니다. 내가 30년을 은행에서 보냈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? 하지만 동시에 겁도 났습니다. 아이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까? 혹시 내가 시대에 뒤처진 건 아닐까?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신청서를 냈습니다. 작은 용기 하나였죠. 그리고 그 작은 용기가 그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. 첫 수업날 그는 땀을 뻘뻘 흘렸죠. 10명 남짓한 중학생들이 눈을 반짝이며 앉아 있었습니다. 차분하게 천천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.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.
선생님, 적금하고 예금은 뭐가 달라요? 그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. 30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질문. 누구보다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질문. 그는 차근차근 대답했습니다. 아이들의 눈빛이 바뀌었죠.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. 내 경험이 아직도 필요하구나. 그 후로 매주 수업에 나갔습니다. 아이들은 말했죠. 선생님,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. 어느 날 한 학생이 선생님 덕분에 제 꿈이 생겼어요. 저도 은행에서 일하고 싶어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. 일은 더 이상 돈이 아니었습니다. 일은 세상과 이어지는 달이었습니다.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? 누군가의 작은 말 한마디에 아, 내가 아직 쓸모 있구나 하고 마음이 뜨거워진 순간, 그게 바로 새로운 시작의 불씨가 됩니다. 이번엔 최정자 씨 이야기입니다. 정자 씨는 40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. 새벽마다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정성껏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였습니다. 학교 앞 골목에서 아이들이 줄 서서 기다리던 그 가게. 동네 사람들에게는 추억의 장소였습니다. 하지만 건강이 나빠지면서 가게를 더는 운영할 수 없게 됐죠. 마지막 날 불을 끄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. 내 삶의 전부였던 곳을 떠나야 하다니. 그 후 일상은 너무 조용했습니다. 집에만 있으니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하루는 길고 마음은 점점 작아졌죠.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. 엄마 요리 영상 한번 찍어보세요. 엄마 김밥 기록으로 남기면 좋잖아요. 정자 씨는 웃었습니다.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하니? 하지만 아들의 권유에 결국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. 휴대폰을 삼각대에 올리고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말았습니다. 첫 영상은 어설펐고 조회수는 10명 남짓. 며칠 뒤 댓글 하나가 달렸죠. 그 댓글이 그녀의 삶을 바꿨어요. 댓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. 엄마 김밥이랑 똑같아요. 눈물이 나네요. 또 다른 댓글은 아이들이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감사합니다.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. 내 요리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구나. 그 후 구독자가 늘었습니다. 100명, 500명, 1000명. 지금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자 씨의 요리를 기다립니다. 이젠 온라인 쿠킹 클래스도 열고 며느리와 손주가 함께 출연하기도 합니다. 정자 씨는 말합니다. 예전엔 돈 때문에 가게 문을 열었지만 지금은 즐거움 때문에 요리를 해요. 그녀에게 일은 사람들과 이어지는 기쁨 그리고 자기 삶을 기록하는 행복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댓글 한 줄 짧은 칭찬 한마디가 다시 살아갈 힘이 된 적 있으신가요? 그 작은 말이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. 여러분 두 분의 길은 달랐습니다. 한 분은 은행원에서 멘토로, 한 분은 분식집 사장님에서 요리 선생님으로. 하지만 공통점은 분명합니다. 작은 용기 하나가 삶을 바꿨다는 거예요. 영호 씨는 신청서를 낸 용기를, 정자 씨는 휴대폰을 켠 용기를 냈습니다. 그 작은 시도가 두 분을 다시 세상과 연결했습니다. 그리고 삶의 기쁨과 활력을 되찾게 했습니다. 여러분, 지금 마음속에만 담아둔 게 있으신가요? 그거 작은 한 걸음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.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.
자존감을 지켜주고 세상과 연결해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힘입니다. 은행원에서 멘토가 된 방영호 씨, 분식집 사장님에서 요리 선생님이 된 최정자 씨. 두 분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. 늦지 않았다.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. 여러분은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으세요? 댓글로 나눠주세요.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관계의 재발견, 함께할 때 더 빛나는 삶 이야기를 나눌게요.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이었습니다.